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송민순 해고로 공방에서 자질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성격으로 봐서,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 기권하기로 했다. 그거 억지로 이해가 가능하겠지만은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 물어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미국 동맹이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주겠으면 대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찬성 좀 해주라고 애걸을 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거 반대라고 한국에 말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남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관계에 중대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하는 거 안 보고 우리도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결국은 기권하자라고 하네 하면서 기권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당당하고요, 우리가 더 쪽팔립니다. 이런 짓을 했으면 한마디로 함량 부족도 이만저만 함량 부족이 아닌데, 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는커녕 한마디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 종국놈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고, 잘 나가는 1등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1등도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전 대표는 어제는 이 사실을 묻는 기자들한테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아예 그냥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마구잡이로 주장하는데 맞대응을 하면 말려들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완전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야당의 일각에서도 대선 후보 자질로서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진실을 빨리 정리 안 하면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가서 김만복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먼저 제안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결론이 났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송민순 해고록이 사실이라고 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의 의견을 담은 쪽지가 노 대통령한테 전달됐고 그 뒤 기권으로 입장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사실 이미 송민순 전 장관이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관계를 말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저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버티는 것일까? 이 부분은 최근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거의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영남에서야 조금 빠지더라도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40대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지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지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버티고 가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조사들을 보면요, 17에서 19일 사흘 동안에 MBN과 이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반기문이 22.7에서 마이너스 1.3 떨어졌습니다. 22.7. 그리고 문재인이 마이너스 1.6 떨어져서 18.5, 그리고 안철수가 마이너스 1.4 떨어져서 8.2.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다. 3명 다 떨어졌는데 나쁠 거 없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왜 떨어졌을까? 반 총장은 지금 최순실 사태의 여파를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안철수는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유사한 다른 조사가 또 있어요. 자, 이 리얼미터가 이번에는 CBS의 의뢰를 받아서 17, 18일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에 보면 반기문은 3.5 떨어져서 35%, 문재인은 3.0이 올라서 33%, 안철수는 마이너스 2.1 떨어져서 15.9%.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과 반기문과 문재인 양자 대결이 지난번에는 8.3%가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42.9대 39.8로 3.1%로 확 줄었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도요. 리얼미터 지지율가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2% 하락해서 27.2%,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3.5% 상승을 해서 65.5%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지지율이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 이념 성향에서 다 역대 이 최저치를 경신했거나 가까운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1.4 내려서 29.1인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2.6이 내려서 28.9로 민주당이 1등이 되고 새누리당이 2등이 됐습니다. 둘 다 내렸는데 새누리당이 더 많이 내렸어요. 자, 문재인 입장으로 봐서는 자신의 지지가 일부에서는 좀 많이 올랐고 반기문과의 격차도 비슷해져 가고 또 일부에서는 조금 내렸지만 다 내린 데서 자기가 조금 더 내린 정도고 뭐 어떤 이 통계수 지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문재인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최순실 우병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더 유리하고 나보다 더 먼저 박 대통령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최순실 열심히 실드 치더니만 이제 민주당한테도 졌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문제를 철저하게 끝을 보도록 하되 최순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보호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게 최순실 문제 의혹을 밝히자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이 뉴스에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 진실을 밝혀야 된다. 나경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 정진석, 나경원, 뭐 김진태, 오신환,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수도 없이 나서서 진실 은폐 말고 고백해라. 그 다음에 정확한 색깔을 밝혀라. 대통령 된다고 나선 사람이 진실을 밝혀야지 대통령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 해고록 논란의 진실이 뭔지 고백해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항상 오렌지처럼 중간에 뺀질뺀질하게 있는 남경필,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딱 버티고 앉아있고 속으로는 좀 웃고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국민들은 내가 옛날에 한 말보다 최순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그냥 버티고만 앉아 있으면 된다.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이렇게 말려들지 않겠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노에 반대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3일간 말이 바뀌고 있어 문제다.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라. 문 전 대표가 진실이 무서워 그 뒤에 숨고 싶겠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고 문 전 대표가 진실을 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진실 앞에 겸한 자세가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이 앞서가니까 문재인이 두려워서 이러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실이 두려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 같은 비겁한 자세를 당장 그만둬라.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일은 색깔론이 아니다. 진실에 대한 침묵은 긍정이다. 오늘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오죽하면 박지원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안철수까지 공격에 가세했는데도 오히려 야권 내부에서는 안철수의 지지율이 빠지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무서운 진실이 뭔가 하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던 좀비라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그렇게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더한 말을 했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너네들 보기 싫어서 또 최순실 핑계 대면서 최순실 덮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보수 일부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이번 기회에 완전히 조져야 된다. 그래야 또 최순실도 덮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공격에 나서면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헛수고고요. 최순실 문제가 의혹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열렬한 지지자들이 좀 있는데요. 의혹일 뿐이다. 뭐가 문제냐? 저보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문재인 공격해서 최순실 문제 덮으려고 한다. 본인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최순실 문제하고 관계없이 최순실은 진짜 빨리 잡아내서 자문했으면 깜빵에 보내야지요. 그것과 관계없이 문재인의 진실은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안보관으로는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건 또 별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 문제부터 빨리 풀어야지요. 이거는 풀기 싫고 위에 눈치 보고 싶고 문재인은 공격하는 데는 앞장서서 점수 따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앞으로 여론의 흐름에서 문재인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아무리 그래 봐라 이미 위기 고비 넘겼다 하고 희희낙낙할 겁니다. 이 딜레마를요, 솔직히 말하면 빠돌이끼리의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를 극복 안 하고요, 이 보수가 정권 창출하기 쉽지 않습니다.